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5 머신센터 오토캐드 DWG 파일을 활용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내용은 오토캐드 DWG 파일을 활용해서 마스터캠에서 가공 경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그 다음에 NC데이터, G코드를 뽑은 다음에 수정, 편집까지, 여기 공정 작업 내용으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공정은 여기 5가지 공정인데요. 센터 드릴, 드릴, 탭 공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드릴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윤곽 가공 공정, 호켓 가공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목록을 보시면 여기 4가지 공구 목록이 보이고요. 1번 공구, 2번 공구, 3번 공구, 4번 공구고요. 1번 평엔드밀 10파이짜리, 2번 센터 드릴 약 3파이짜리, 3번 드릴 6.8파이짜리, 그 다음에 4번 탭 드릴 M8에 여기 1.25짜리 여기 탭 드릴 사용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이송 속도하고 조작 조건은 요거 좀 교육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 회사에서 혹은 현업에서 쓰시고 있는 그 절삭 조건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은 소재가 이제 70에 70에 이거 23T 보시면 되고, 가공 보정 방식은 여기 G41, 42가 이제 캠 G코드 상에 그 이제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방식으로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드릴은 센터 드릴, 드릴, 탭 드릴 있을 텐데, 센터 드릴은 G81, 드릴은 G83, 탭 드릴은 G84, 드릴링 고정 사이클 적용하겠습니다. 윤곽하고 포개 가공할 때는 가공 여유 없이 정치수로 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NC 데이터 확인,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NC 데이터, 모신 센터 장비 상황에 맞게끔 편집을 하셔야겠죠. 이 작업 내용까지 할 거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예지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준비된 도면은 요 도면이고요. 요 도면이고, 요 도면을 제가 캐드 파일로 제가 올려 놓을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구는 이렇게 목록이 짜여져 있고요. 그죠? 여기 지금 이제 이 속도 값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일단 조금 제가 빼내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알려드린 요 데이터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일단 좀 빼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지워놓고요. 공구 넘버하고 종류만 좀 이제 일치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면상에서는 요거의 평면도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정면인데 얘 중간에 AA라고 하는 부분을 단면을 쳐서 본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저 평면상에서 가로 세로 전체 길이 가로 세로 길이 70, 70을 볼 수 있고 두께는 23T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에 해당하는 부분이 깊이가 4mm, 포켓은 3mm. 요거 도면 해독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요 도면을 이제 가령 이 도면을 원청이나 혹은 뭐 이제 제공을 받은 도면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그죠? 여기서 좀 작업을 이렇게 여기서 캠을 쓰기 위해서 캠으로 가기 전에 선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캠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CAD 파일로 DWG 파일로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중복선들을 먼저 좀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심선들도 사실은 캠 넘어가서는 사실 필요 없는 선들이긴 합니다. 취수선 이런 것들은 그냥 내비둬도 아무 상관없는데요. 중심선들은 우리가 이제 캠에서 체인 작업, 즉 공구가 돌아가는 어떤 경로를 설정할 때 선이 좀 방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레이어에 먼저 들어가서요. 캐드에서요. 캐드의 레이어, LA에 들어가셔서 여기 중심선 부분이 한번 보일 텐데요. 중심선 여기 전구가 있는데 요거 켜고 끄는 건데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게 끄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선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숨겨놓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버킬이라고 하는 캐드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선을 삭제하는 기능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엔터 치고 드래그로 평면도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 2차원 가공이기 때문에 평면 잡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특성들 무시하고 다 중복된 선들 지우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여기 화면 보이실 텐데요. 하단에 커맨드 창 쪽에 연계 있었다는 소리는 여기에 중복선이 있었다 없었다? 예, 맞아요. 중복선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 도면은 중복선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이 가공을 위해서 어떤 원청이나 다른 벤더에서 이제 뭡니까 도면을 DWG CAD 파일을 받게 되면 그 파일의 상황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선들은 숨기거나 그리고 중복선들을 좀 지우는 게 맞겠죠. 캠 작업하기 전에 전 단계니까. 자, 그러면 CAD 파일이 좀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이걸 그냥 바로 덮어쓰기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해서 버전을 최대한 많이 낮춰주십시오. 왼쪽 위에 심볼에 올라가 보면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셔서 있죠. 요거 캠 15라고 하는 DWG 파일인데요. 여기다가 덮었을 텐데 버전을 최대한 낮춰서 2000 버전으로 낮춰주셔서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해주십시오. 확인 누르면 2000 버전으로 얘가 지금 이제 저장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마스터캠에 오셔서요. 여기 밀링 X5 버전이고요. 밀링 돼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머신 센터, 즉 밀링이니까요. 자, 왼쪽에 여기 열기 누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파일 형식이 있는데요. 요거 오토캐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오토캐드로 바꿔주셔야지 그 캐드 파일이 보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확인으로 캐드 파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도면이 오긴 했을 텐데 안 보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를 자동 배우를 당기시면 도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배경 색깔이 검정색인데 이게 아마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검은색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제가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좀 더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여러분 기준에서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아시겠지만 이런 구멍들은 탭 구멍 맞죠? 앞나사 구멍이고 이 바깥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 맞아요. 윤곽이라고 부르고 안쪽은요. 포켓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원점을 먼저 보내야 되니까요. 가공 원점, 여기 원점 상단에 여기 이동 원점으로 이용하셔서 왼쪽 모서리 원점으로 보내놓습니다. 그럼 이 도면이 지금 원점으로 갔겠죠? 마스터캠상에서의 원점이고 그 원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공, 즉 머신 센터에서 가공하는 부분의 원점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이해하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배우를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갖고 옵니다. 지금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했는데 사실 색깔 변한 건 개의치는 마십시오. 그러나 보기가 좀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색상 복귀 한번 눌러주시면 색상 돌아오고요. 지금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색깔이 녹색으로 XY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마스터캠 상에서의 원점이에요. 쉽게 여기가 X 0점, Y 0점, 그 다음에 Z 0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원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장비, 모신 센터 장비에 가서도 여기 원점을 세팅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서로 일치가 되고 여기 기준으로 G코드가 짜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점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러면 가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공정은 센터 드릴부터 찌른다고 했습니까? 구멍이 하나, 두 개죠. 자, 그럼 상단에 요거 경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괜찮은데 얘는 지금 이 치수선이 얘를 그죠? 이거 중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냥 딜리트로 치워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마스터캠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누르는 거는 뭐 여기 있는 몇 가지나 아니면 가공 경로만 누를 텐데 좀 여러분도 시간이 되거나 여력이 되거나 조금 되신다면 이왕 기계 가공 쪽 공부하실 거면 나중에 이제 그리는 방식도 한번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드로도 그리면 참 좋긴 한데요. 조금 더 현장에 조금 더 빠르게 적용한다면 캠에서 다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요. 그리는 방식도 여기도 있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센터 드릴 가공 할 텐데요. 아까 센터 드릴 탭은 다 드릴 가공이라고 그랬죠. 공정은. 그래 맞습니다. 드릴 가공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자, 우리는 여기 센터점을 하나, 두 개 잡을 텐데요. 근데 갖다 대니까 이 큰 원의 센터를 잡죠. 나는 이 원의 센터를 잡고 싶은데 그러려면 도형 요소로 클릭하시고 이 원 하나 클릭, 여기 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의 가장자리를 클릭하시면 센터를 잡아줍니다. 도형 요소는. 도형 요소는 원의 가장자리를 잡는 거예요. 얘는 원의 센터를 잡는 거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우리 구멍 두 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창이 뜰 텐데요. 점이 두 개, 원호가 두 개인지 보셔야 돼요. 점 두 개, 호 두 개. 이게 토탈 네 개가 아니라요. 점이 원호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두 개,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두 세트가 같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하셨죠? 우리 구멍 두 개니까요. 자, 공구 들어가셔서 빈 여백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요. 센터 드릴 공구 번호 아까 2번이었던 기억나십니까? 이거 2라고 숫자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름이 여기 6.28인데요. 요 6.2인데 요 6.2는 안쪽에 있는 요 지름이 아니라 이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통은 이 지름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3파이 정도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6.8파이가 사실 이 3파이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쑥 지나가고 얘는 역할이 그냥 이 평평한 곳이 있다면 살짝 이렇게 흠집내는 역할이에요. 센터 드릴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크기는 개의치 마시고 내비두시고 공구 번호만 2번 바꿔주시고 조건 넘어가셔서 경보정 장보정 2번인 거 확인하고 자, 이송 속도는 우리 100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찌르는 공구라고 제가 늘 표현할 텐데요. 찌르는 공구는 이 드릴이에요. 드릴 공구들. 센터 드릴, 그다음에 탭 드릴, 그다음에 머리머, 기타 등등 이제 찌르는 공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가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송 속도 줄 때 이송 속도 여기에만 주시면 돼요. Z쪽 요건 안 줘도 됩니다. 네, 그죠? 요거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도 100 주십시오. 속도 똑같이 줘도 되는데요. 여기는 굳이 안 주셔도 그죠? 장비가 다 이해합니다.
자, 주축 회전수는 1000 주면 요게 S1000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송속도 F100, 주축 회전수 S100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 첫 번째만 세팅 어쩌고 됐다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체크를 끄시면 다음부터는 요런 체크가, 요런 창이, 알림 창이 안 나올 거예요. 확인으로 닫아놓고요.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요거 드릴이 G81입니다. 드릴이 G81이고 카운터 보어는 G82예요. 근데 우리는 센터 드릴이니까 요거 쓰면 됩니다. 81. 네. 여기 정지 시간의 숫자를 키워주시면 요게 82로 떠요. 자, 그럼 어쨌든 이게 제로니까 81로 뜬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센터 드릴, 드릴링 사이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우리는 안전 높이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절대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소재 표면이라는 곳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Z0이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요. 요거 밑으로는 다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요거 위로는 다 무슨 값? 플러스 값을 갖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얘 센터 드릴은 살짝 여기 흠집만 내는 거니까 얼마 정도 가공하면 됩니까? 맞아요. 여기다가 그냥 양수로 2나 혹은 3이나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됩니다. 음수로 적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나 혹은 마이너스 3으로 적어주시면 요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공구가. 저는 숫자를 홀수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3mm 정도만 여기 흠집을 살짝 내는 겁니다. 자, 절삭료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M08 뜬다는 소리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정면 가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간대요. 하늘색이라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번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공구가 여기 하나 내려가고요. 마이너스 3mm 요것도 내려갑니다. 요거 중간에 한번 세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요까지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두 군데 이렇게 찔렀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오고요. 이번엔 드릴 가공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가보면 가공 경로라고 있고 드릴 가공이라고 있어요. 요거. 자, 마찬가지 얘도 도용 요소를 눌러서 클릭을 하면 되죠. 드릴 구멍이 두 군데니까. 자, 그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아예 애초에 클릭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자, 지금 이미 우리가 센터 드릴로 여기 찍었고, 여기 찍었죠. 요 찍은 요 두 군데의 지점이 드릴도 지나가야 되는 부분 맞죠? 자, 그럼 여기 최종점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직전에 했던 요 지점을 자동으로 여기 인식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마스터캠에서. 요 최종점 이거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러면 두 개가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직전 세트들에서 선택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땡겨온 거라고. 그러니까 백데이터를 땡겨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고 창이 하나 열리겠죠. 거기서 점하고 호가 각각 숫자가 2로 돼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아, 두 개 들어가 있네요. 됐습니다. 자, 공구 들어오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시고요. 자, 드릴 들어오고 공구 번호는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름은 6.88로 해주면 되겠죠. 됐고, 조건에 들어오셔서, 자, 요거는 90에, F는 900 가겠습니다. F90, S900.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얘 지금 G83, 즉 팩 드릴이죠. 그러니까 소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령, 우리 도면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3T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령. 그러면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가 한 방에 쭉 가공했다가 쭉 올라오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가공하는 소재가 일단은 철이잖아요. 그죠? 철을 가공할 때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나오는 방식을 쓰면 이 드릴이 견디지 못해요. 부하를 많이 받거든요. 가공 저항을. 그렇기 때문에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는 제자리에서 한번 요만큼 찔렀다가 다시 들고 또 조금 더 찔렀다가 다시 들고 또 조금 더 찔렀다가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깊이를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관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공정은 사이클은 팩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마스터캠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드릴이 아니라요. 팩 드릴 요거 쓰시면 돼요.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갈 때, 두 번째 들어갈 때, 세 번째 들어갈 때 좀 더 길이를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들어가는 깊이 값을 팩 값이라고 부르는데 요 값을 우리가 정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요거 3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관통이 되는 겁니다. 요걸 Q 값이라 불러요. 이따가 G코드 볼 때 얘기할게요.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히 다 켜주고 요거 가공 깊이 어떻게 합니까? 도면에 23T라서 이거 그냥 23 하면 안 되죠? 공구가 붕 뜨죠? 이거 이해되셨죠? 마이너스 23 해야 됩니다. 우린 여기가 Z0이니까요. 그리고 다 절대값으로 읽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것만 하게 되면 관통이 될까? 아니요, 관통이 되지 않아요. 공구가 드릴 날 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가 가공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최소한 여기다가 마이너스 5mm를 좀 더 내려야 돼요. 즉, 그래서 토탈은 마이너스 23에 또 마이너스 5mm에서 마이너스 한 28 정도로 내려주셔야지 관통이 완벽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서 플로드 온 자동으로 돼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요거 정면 보시면 공구가 요만큼 내려왔대요. 즉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맞아요. 28mm라는 소리예요. 자, 요거를 부호로 붙이면 마이너스 28mm로 내려왔다는 소리죠. Z 방향으로. 그리고 점을 붙여야지 정확한 거고요. 요거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평면을 가겠습니다. 자, 이제 팩 드릴 가겠습니다. 탭 드릴 가겠습니다. 나사내는 거요. 나사 공구는 4번입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면 드릴 가공 안에 다 들었다 그랬어요. 드릴은 들어가셔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눌러주면 됩니까? 이 직전에 점 2개를 찍었으니까 최종 점 눌러주시면 2개의 선택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창이 하나 열릴 거고 점하고 호는 각각 2개일 거고 요게 한 세트라 그랬죠. 한 세트, 2세트라는 소리예요. 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생공구 생성에 여기 탭 드릴이 있는데 탭은 요게 우핸들, 우나사, 좌나사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우나사겠죠? 때에 따라 좌나사도 있겠지만 도면에 특별히 나사의 방향 표시가 없으면 다 우나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도면을 이제 우리가 받은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설계실이든 어떤 원청이든 밴더든 거기에다가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나사인지 좌나사인지. 그죠? 잘못 우나사로 가공했다가 이거 좌나사라고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사는 한번 파내고 나면 수정이 조금 어려워요. 자, 어쨌든 우나사 라이트 핸드라고 들어왔고요. 공구 번호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 탭의 사이즈는 M8이니까 이거 88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M8은 88 사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토큰에 들어가서 공구 경장 보정 4번이고 나사는 특히나 탭 드릴은요. 주축 회전수부터 먼저 정해줍니다. 이거 교육용입니다. 자, 주축 회전수 정해주고요. 이송 속도는 이것도 똑같이 200으로 뭐 100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식이 있어요. 주축 회전수 S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F값, PD 값은 주축 회전수 F 곱하기 피치라고 하는 값을 써야 돼요. 피치. 자, 우리 도면에서 피치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25 피치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200 곱하기 1.25, 즉 그래서 250이라고 하는 PD 값을 써주셔야지 피치 1.25짜리의 탭이 나요. 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200 곱하기 1.25로 해서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연산을 시키는 방법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추측의 변수를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혹은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이해하십시오. 확인 눌러주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이번엔 팩이 아니라요. 탭으로 들어가셔야지 G84로 됩니다. 이 모양이 또 꼭 나사산이 붙어있죠? 예, 탭 드릴이에요. 탭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G84로 뜹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고 이것도 깊이는 드릴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28 이거 암산으로 했습니다. 절삭이 온데 있고 여기까지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3가지 공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 공정은 뭡니까? 윤곽. 자, 근데 우리가 윤곽을 10파이짜리 엔드밀을 쓸 건데요. 자, 윤곽 쓸 때 윤곽 요거 1번 요거 두 날에 F120, 그 다음에 S1200이네요. 두 날짜리 10파이짜리 쓸 겁니다. 10파이짜리 공구를 쓸 거예요. 제가 10파이짜리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Z방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인데 공구가 여기를 타고 들어가겠죠? 여기를 타고 가겠죠. 윤곽이니까. 그러면 10파이짜리 공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 간격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면 도면에서는 이게 뭐 요게 6대 있네요. 요게 요까지는 지금 4인가 얼마 4인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도 뭐 얼마만큼 돼 있겠죠. 그러니까 공구가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공구가 지나갔으면 아마 회색으로 이제 표시가 될 텐데 공구가 지나가지 않은 어떤 지점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구가 지나가지 않은 즉 가공이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가공에서는 미삭된 부분이라고 불러요. 미삭 혹은 미절삭된 부분. 명칭을 이렇게 통일합시다. 저는 그냥 미삭된 부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절삭 안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윤곽에서 확인해야 돼요. 이상.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윤곽 가공 들어가셔서요. 공구가 들어가는 여기 요 마디 밑에 부분 클릭하셔서 좌부정 만들어 놓고 그리고 녹색 화살표가 하나 떴다는 소리는 정확하게 잘 들어가고 나올 때도 정확하게 잘 빠져나온다는 뜻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여기 중간에 빨간색 화살표 어딘가가 떴다면 분명히 그 지점을 좀 확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CAD에서 선이 끊어졌거나 선이 겹쳐졌거나 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거는 오버킬에서 사실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킬을 좀 잘 쓰시면 좋다는 소리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럼 또 창이 하나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구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평행되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공구 번호 1번 10파입니다. 그대로 쓰고 자, 아까 경장번호 1번이고 이송 속도는 120.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Z 이송 속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이송 속도는 XY로 움직이는 일대 피드 속도고 이건 Z 방향의 피드 속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다 들어야 됩니다. 여기 한쪽이라도 이게 제로가 돼 있으면요, 장비가 섭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깜빡깜빡 이제 알람을 알려주면서 공구가 가공이 안 된다고 표현이 돼요. 판넬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 속도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추측 회전수는 1200rpm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이수가 두 날이라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이게 두 날을 써서 어떻게 되는지, 네 날을 써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캠을 써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 원하는 위치에 공구를 보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공하면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G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날수가 4개든 2개든 사실 이 날수의 개수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제가 두 날이라고 강조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건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컴퓨터 보죠. 요거 G41인가 2인가 그거 안 뜨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캠에서 계산을 자동으로 시킨 기능이에요. 자, 깊이 가공 필요 없고 측면 가공은 좀 건드려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한번 보고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 링크 파라메터 가셔서 안 좋은 높이 다 절대값으로 바꿔주고, 자, 가공 깊이는 얼마 줍니까? 여러분들 이 도면상에서 윤곽의 깊이가 어디예요? 윤곽은 어디입니까? 바깥쪽이죠. 맞죠? 그러면 윤곽은 요거라고 읽으면 되겠죠? 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 깊이. 요거는 3이죠? 네, 요거는 포켓에 해당합니다. 여기 포켓, 요거 포켓. 요거 윤곽은 4. 그럼 윤곽은 3mm니까 여기는 어떤 값이요? 마이너스 4라고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라고 주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요 윤곽에 대한 깊이를 줬고요. 됐고. 자, 그 다음 절상류 들어서서 플롯 온 해주시면 N08이 뜨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요거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평면으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어떻게 봅니까? 정면으로 놓고 공구가 깊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또 해주셔야 돼요. 들어갔다, 그죠? 아까 우리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4로 줬기 때문에 깊이 들어간 건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평면 오셔서.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 흰색이 이렇게 남았다는 소리는, 그리고 그 전에 이 회색이라는 부분은 공구가 이만큼 이렇게 타고 갔다는 뭐라고 할까요? 검증된 부분이에요.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흰색이 남았다는 소리는 가공이 이만큼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여기도 안 된 것 같고, 맞죠? 여기도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이거 사이에 아까 측면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즉 이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바깥으로 크게 한번 돌고 나서 두 번째 돌 때는 여기 붙여서 가공하게끔. 그래서 측면은 일단은 바퀴수로는 한 2바퀴 정도 돌아야지 가공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으면 다시 모셔서요,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이거 조건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하나 열릴 텐데요. 거기서 측면 가공을 가서 얘를 그냥 이렇게 켜놓기만 한다고 해서 측면 가공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여기 일단 정삭은 의미 없고 내비두고요. 황삭이라고 하는 부분의 번호는 가공 횟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2번 돌 거니까 2번이고요. 됐죠? 지금 그러면 아까 이게 소재였으면 이 바깥쪽을 크게 한 바퀴 돌고 여기 한 번 또 약간 붙여서 또 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써있긴 한데 여기 1번 여기 이렇게 한번 돌고 이렇게 한번 돈다는 뜻인데, 첫 번째 돌았을 때 두 번째 돌았을 때 어떤 간격이 이거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구가 이렇게 갔을 때하고 두 번째가 이렇게 갔을 때 사이, 즉 여기 공구 중심과 중심 사이가 얼마라고요? 5mm 사이로 간격을 주라는 의미예요. 이 숫자가 커질 수도 있겠죠. 커지면 이 간격이 더 커지겠죠. 간격이 지금 5mm니까 5mm씩 여기 중복됐지만 이 숫자가 15가 되면 5mm만큼 더 떨어져서 사실 여기가 또 가공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한 요 정도 5라고 주고 횟수만 2번으로 바꿔주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자, 확인 눌러주고,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나면 빨간색으로 꽃표가 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아이콘 클릭하셔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면 공구가 2번 돕니다. 이 하늘색이 좀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 공구 경로선이고 이게 두 번째 공구 경로선이에요. 아까 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2개가 생겼습니다. 자, 가공 경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밖에서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붙여서 돕니다. 자, 이렇게 돌았을 때 공구가 여기 아까 흰색이 남았던 부분들 이제 없어졌죠, 전혀. 그러면 공정에 문제가 없이 가공이 다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윤곽이 끝났고 포켓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 포켓 가공 들어가셔서요. 포켓 가공은 요 라인이죠?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부정 가려면 여기 만약에 밑에 이 라인 기준이라면 여기를 클릭해야 됩니까? 여기 클릭해야 됩니까?
좌보정이니까 이렇게 간다 치면 이쪽에 클릭을 해야지 이렇게 좌보정 타고 가죠. 그래서 요 밑에 쪽 여기 라인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좌보정으로 하향절삭으로. 자, 그 다음 또 이제 창이 열리고요. 공구는 같은 공구 1번 공구 쓰겠습니다. 18짜리 엔드밀.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하향절삭 맞고 그대로 쓰면 되고, 황사. 자, 가공은 포켓 가공은요, 가공하는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가공을 한다 치면 공구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깎는 경우도 있겠죠. 지그 재그 이렇게 깎는 경우도 있겠고, 안 그러면 공구 들어가자마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깎는 방법도 있겠고,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좀 많이 잘 쓸만한 게, 물론 형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구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벌려나가면서 가공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땐 가장 베스트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왕복절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형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중복이 생각보다 많아요. 중복 가공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공구는 그냥 치고 가면 되는 건데 중복 가공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런 맥락에 보면 요거 일정한 월의 나선형 요 절삭 방법이 조금 베스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쓸 거고요. 진동작 이건 자동으로 그대로 돼 있고 우린 정사를 따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빼주시면 됩니다. 됐고, 링크 파라메타는 도면에서는 3mm입니다. 링크 파라메타 안전 높이 다 절대값 바꿔놓고 가공 깊이 얼마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고 절상형 들어서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포켓 가공이 된 겁니다. 다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진입해서 가공이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자, 근데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가공 경로 들어서 플레이를 누르기 전에 한번 보면 공구가 여기 이제 사실 이 공구가 볼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이렇게 내려가요. 제 말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공구가 여기 있다가 그냥 바로 이 밑면 아무것도 없는 이면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때려버려요. 근데 지금 이미 구멍은 여기 양쪽에 두 군데가 뚫려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포켓 가공을 할 때는 물론 구멍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공구 중심을 구멍 중심에다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구 장을 덜 받아요. 이 말 이해됐나요? 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일단 평면 넣고 요거 일단 확인으로 빠져나오고요. 그러면 공구 위치가 여기 있던 걸 여기 위치로 바꿔주는 거 한번 배우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려면 여기 보시면 도형 1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왼쪽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왼쪽 마우스로. 자, 그러면 체인 관리자라는 거 뜨는데 이 체인 1이라고 하는 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 중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체인 1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로 공구 먼저 보내자 그랬죠. 그래서 얘 공구 먼저 보내는 걸 여기 요거 체인 1 위에다가 어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줄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체인 추가를 클릭하고 왼쪽 마우스로 요거 점이 있습니다. 요거 점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요 구멍의 센터점 하나 클릭해 놓으십시오.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점 체인이라고 생겨요. 그러니까 공구가 점 체인으로 먼저 들어가서 체인 1을 읽어주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 내부를 다 가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거보단 위에 있어야 되겠죠. 요거 순서대로 따지면. 자, 그래서 점 체인을 닫아버렸네요. 모르고. 자, 점 체인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손 놓지 말고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 아십니까? 체인 1에다가 놓고 딱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놓으면.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먼저 읽고 이거 읽어요. 확인 눌러주고, 그럼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빨간색 꼽혀. 그럼 상단에 네 번째 거 재생성 눌러주면 바뀌었고요. 이제 한번 볼게요. 공구가 아까 이쪽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로 공구가 이제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볼게요. 가공 경로 들어가면 공구가 이렇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가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가 부담을 덜 갖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공정을 짰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뭘 봅니까? 맞아요. 여기 가공 시뮬레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경로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여기 시뮬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생략하고 요거 하는 거예요. 자, 전체 체크가 여기만 돼 있는데 여기는 다 체크가 빠져 있죠. 요거 전체 체크하려면 제일 첫 번째 거 전체 작업을 선택 요거 눌러주면 체크가 다 켜지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가공 경로 누르면 안 되고 이쪽 위에 있는 공통 가공 경로 요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플레이 해주시면 센터 드릴 탭 내고 윤곽 2바퀴 돌고 포켓 1바퀴 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가공된다는 소리예요.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가공 공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G코드 뽑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면 되겠죠. 여기 G1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일단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이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는 저는 데스크탑에다가 할 거고요. 요거는 파일 이름을 대문자 5에, 요 숫자는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0415.nc라고 저장되게 할게요. 5에 0415.nc로 저장되게 할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코드 창을 하나 띄우겠죠.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마스터캠 에디터라고 하는 새로운 창에서 G코드, 생성시킨 G코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 필요 없는 게 있긴 한데요. 여기 드래그로 이렇게 O 뒤에까지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0415 이렇게 바꾸고, EOB, 여기 %D EOB도 지울게요. 여기도 EOB 지웠고. 자, 17은 XY 평면 쓰겠다. 이거는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절대지령 읽겠다. 자, 공구 원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대 좌표로 공구 원점으로 제자리, X 제자리, 공구가 Y 제자리, Z 제자리에서 어디요? 네, 맞아요. 공구 기계 원점 보냈고요. 자, 그 다음에 Z축만 J1점, G30 J1점 Z축만 제자리에서 보내고 공구를 교환하기 위해서 M19로 축을 한쪽 방향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센터드릴로 공구 교환하고, 그 다음에 G54 공작무 좌표계를 읽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요 위치로 공구를 보내고 회전을 시켜놓고 시계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길이 보정 2번 센터드릴에 대한 보정값 불러오고 안전 높이까지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센터드릴은 G81 사이클 쓰다 그랬죠? 그리고 마이너스 3mm만큼만 살짝 펀칭하는 거예요. 피드 값은 100이고. 구멍이 두 개니까 여기 데이터가 한 개 더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구 불러오겠죠? 드릴이었죠. 팩 드릴 쓴다 그랬고 83, G83. 그 다음에 Q값, 즉 팩값은 아까 3mm로 결정했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사 부분 있었죠. 탭 드릴. 탭 때문에 G84 쓴다 그랬고, 드릴 깊이하고 똑같이 준다 그랬고, 요 값은 먼저 추측 개념수를 먼저 우리가 결정하자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맞죠? 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맞아요. 여기 요 값은 요 값이 아니라 이 값이죠. PD 값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맞아요. S 값 곱하기 피치 값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추측의 전수를 일단 200으로 정했죠. 그 다음에 필치는 도면에 보면 필치가 M8은 피치가 얼마였습니까? 1.25였어요. 맞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5 곱하기 200을 했더니 250. 요거는 우리가 그죠? 계산시킨 값이에요. 우리가 결정한 값입니다. 계산을 시켜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뭡니까? 윤곽 가공이고 마이너스 3mm 한 방에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또 포켓이 나오겠네요. 포켓도 들어갔네요. 마이너스 3mm. 자, 그래놓고 가공이 끝나면 이렇게 오고, 자, 그 다음에 도돌이표를 보는 것보다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되겠죠. M02. 자, 그 다음에 5%D EOB는 이렇게 지워놓으면 됩니다.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 작업이 끝나겠죠. 되셨나요? 자, 그려놓으면 이 데이터가 끝난 게 아니라요. 저장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장, 여기 왼쪽에 저장까지 눌러주셔야지, 요 저장까지 눌러주셔야지 바탕화면 여기 5에 0415.nc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요 파일을 결국은 머신 선택, 즉 MCT에다가 집어넣고 세팅해서 가공을 하면 우리 도면처럼, 즉 요 도면처럼 가공이 완성이 되겠죠. 어디 갔습니까? 요걸 완성시키겠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했는 거 요거 좀 리뷰를 하자면,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X5 머신 센터, 오토캐드 DWG8을 활용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은 여기 5가지 공정, 센터 드릴, 탭 드릴, 윤곽, 포켓 공정이 있었고, 맞죠? 공구 목록은 여기 4가지 공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고, 기타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 어차피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되돌려 보시면 이해가 아마 금방 되시지 싶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